그때 당시에는 라창에서 발전한 그런 형태였죠. 이렇게 식민 지배를 잘하는 나라다. 엄청 꾸몄답니다. 댐도 설치하고 정형화된 도축 프로세스, 냉장 유통 기술, 건조 숙성 대신에 구워 먹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비로소 그것이 지금의 쌍창이라는 음식이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쌍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쌍은 향기로운, 창은 창자. 쌍창이라고 하면 향기로운 창자,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대만식 소세지입니다. 이게 뭐 중국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 가져온 음식이라고 해서 중국식 소세지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대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서 큰일 납니다. 고대 중국에도 이 쌍창이랑 비슷한 소세지류의 음식은 있었다고 합니다. 라창이나 관창 이렇게 불렸는데 이건 근데 식량난을 버텨내기 위한 저장 음식의 개념이었고, 저장 음식의 개념이다 보니까 짜고 건조하고 지방이 거의 없고 질기고 거의 육토 같은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17세기쯤에 중국 푸젠성의 이민자들이 이 라창이라고 하는 것을 대만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외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외면을 받기 시작했는지는 제가 쌍창을 먹으면서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유, 춥다. 찾았다. 쌍창. 안에 저는 지금 이렇게 쌍창집에 도착을 했고, 지금 아주 맛있는 훈연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제 앞에 아저씨 한 분 가시면 이제 제 차례가 올 것 같습니다. 你好, 쌍창 3个, 나창包小肠 1个.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주 노릇노릇한 냄새가 나죠? 이야, 저기 한 300m 전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啊，多少钱230。 ？230。예. 谢谢，谢谢。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색깔 죽이죠? 그러니까 이 라창이나 관창이라고 하는 게 왜 대만에 와서 외면을 받기 시작했냐면, 이 대만 날씨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덥고 습한 날씨입니다. 라창이나 관창 같은 경우에는 건조 숙성을 해야 되는 음식인데 날씨가 덥고 습하다 보니까 건조 숙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후였죠. 그리고 절이는 데 필요한 소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금보다 설탕이 더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에 애초에 맞지가 않는 음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소금 대신에 설탕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지방을 첨가하기 시작하고 건조 숙성 대신에 구워 먹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을 할당받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대만을 식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만은 일본의 최초의 대외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서강 열방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식민 지배를 잘하는 나라다 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되게 모델하우스 꾸미는 것 마냥 엄청 꾸몄답니다. 댐도 설치하고 철도도 놔주고 여러 기술들을 가지고 들어왔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나 중국, 만주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었던 반면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 요충지, 병참기지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나 아평 같은 그런 상품성 작물 재배하는 그런 식량 생산 기지로 사용이 된 거죠. 식량 생산 기지로 사용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식품 유통 기술이나 저장 기술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들여온 것이 바로 정형화된 도축 프로세스, 그 다음에 냉장 유통 기술,
그다음에 다짐육을 만드는, 흔히 민지라고 하죠. 민지를 만드는 다짐육 기계, 그다음에 식품의 공업화 기술, 이런 갖가지 식품과 관련된 기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쌍창이라는 이 음식과, 그때 당시에는 라창에서 발전한 그런 형태였죠. 그 라창에서 발전한 형태와 결합을 함으로써 맛이 이만큼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야시장이나 아니면 작은 노점 같은데 이 소세지 음식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대만의 국민 간식 같은 포지션이 되었고, 비로소 그것이 지금의 쌍창이라는 음식이 된 겁니다. 여기가 도로변에 작게 이 포장마차 형식으로 하는 쌍창 가게인데 아주 현지인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찾았습니다. 와, 딱 바람이 엄청 세게 부네. 그 다음으로 제가 먹어볼 것은 나창바오 샤오창. 대창이 소창을 감싸다, 뭐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 쌍창을 파는 가게들을 보시면 미창 아니면 누어미창이라고 하는 음식을 같이 팝니다. 이게 뭐냐면 찹쌀 소세지, 뭐 쌀 소세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일 메뉴도 먹을 수 있고, 이게 쌍창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는 음식이 있는데, 이게 바로 따창바오 샤오창이라는 음식입니다. 따창바오 샤오창이 무슨 뜻이냐면, 따창은 대창, 바오는 감싸다, 샤오창은 소창. 그러니까 소창을 감싼 대창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미창이 이 쌍창을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니, 그러면 찹쌀 소세지 안에 소세지지 왜 따창바오 샤오창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미창을 만들 때 돼지의 대창을 이용했답니다. 돼지의 대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돼지 곱창 먹을 때 먹는 그 두껍고 약간 질기고 한 그 부위 있죠. 그 부위를 이 찹쌀 소세지의 케이싱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쌍창의 케이싱은 그 순대 케이싱과 동일한 돼지의 소창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따창, 바오, 샤오창, 대창 안에 소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근데 그게 이 대창으로 원래 감싸져 있는 미창은 상당히 흉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이 처음에 출하하기에는 살짝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약간 케이싱을 요즘에는 인공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비교적 얇은 돼지의 소창으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근데 야시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지금도 미창의 케이싱을 대창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흉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아요. 누가 벗어놓은 양말에다가 테니스 공을 2개 넣어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보시면 압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먹어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고 상당히 기름져 있어요. 근데 이게 쌍창만 좀 계속 먹다 보면은 되게 느끼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찹쌀 소세지를 같이 먹으면, 미창을 같이 먹으면 조화가 아주 좋다. 따창바오 샤오창 갔다가 다시 고기의 육향이 느끼고 싶으니까 쌍창으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늘이랑, 생마늘이랑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 마늘을 살짝 까서 쌍창을 한 입 먹고, 이 마늘을 이거지. 바로 맥주가 생각나는 맛이야. 여기다가 맥주를 먹고 싶은데 얘가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편의점 같은 게 하나도 없네. 야, 이거 완전 맥주 아닌데. 한 번 더 쌍창을 한 입 먹고 마늘을 어우, 이게 먹다 보면은 쌍창을 먹기 위해서 마늘을 먹는 건지, 마늘을 먹기 위해서 쌍창을 먹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올려서 너무 아쉬운 한 입. 자,
여기 이번에 마늘 2개. 맛있다. 사일장 넣기 하니까. 마늘 부족하겠는데? 마늘 좀 더 가야지. 큰 놈들로. 오케이. 껍질 안 까고 먹어볼까? 와, 천재인데? 껍질 안 까고 먹는. 나는 막 먹어도 돼요. 어차피 뽀뽀할 일이 없어서. 야, 안 되겠다. 남은 거는 가면서 맥주 먹어야겠다. 쉐쉐. 근처에 편의점이 어디 있을려나? 미창 드시네. 다음은 어떤 요리를 먹어볼까요? 아이고,